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뉴스타파의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MBC 해직 언론인 박성재입니다. 결단인가 꼼수인가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 때문에 온 국민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진짜 물러날 생각은 있긴 있는 건지 그 의도에 대한 해석들도 분분하고요. 또 그러면 혹시 탄핵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여야가 앞으로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각양각색의 전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긴급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 진퇴를 직접 결정해야 할 당사자인 여야 의원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조건부 퇴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한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새누리당. 예,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촛불 민심과 맞서지 않으시고 일단은 뭐 퇴진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긴다는 진일보된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한 제안이 과연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한 제안인데 오히려 우리 국회가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됩니다. 뭐 첫 번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법적 절차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 아니면 개헌이거든요. 근데 개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 그러면 국민이 납득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 절차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탄핵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수석 당원이신 대통령께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또 어떻게 로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 안 되면 뭐 탄핵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까지 다 말씀해 버리시니까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진짜 장 의원님께서 결론까지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일단 탄핵을 막기 위한 자기 변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탄핵이 거의 박두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이 나왔고 결국은 그 내용조차도 자기 반성은 없고 결국은 정치권에 공을 던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퇴진을 정말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면 어제 명확하게 퇴진 시점을 말씀을 하신다든지 어떤 그럼 퇴진을 하겠으면 언제까지 하고 가도 내각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기 발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내용이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정치권에 떠넘기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네. 시간 끌기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국민의당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저께 대통령 담화는 사실 현상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목표라는 부분은 이제 탄핵의 저지에 있고 네. 또 분명한 것은 본인의 거취를 국회에다 넘김으로써 스스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와중에서 또 본인이 이제까지 정치한 동안에 그 사익과 사를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다. 예. 이러므로 해서 검찰의 공소장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담화에도 진정성이 아니라 이것은 국면을 전환하고 현재 어려운 국면을 조금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본인은 묘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또 다른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묘수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사실은 꼼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있다. 거죠. 뭐 이런 얘기죠. 오늘 아침에 그 조간 신문들 쭉 보니까 지금 이 두 분 야당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랑 뭐
크게 다른 분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저께 대통령 담화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프게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뭐 무슨 말이냐면 주변 관리에 실패였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에다 공을 던졌는데 주변 관리 실패한 정도로 하야를 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 모든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퇴진을 전제로 주변 관리 실패 정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 지점이 안타까웠다. 다만 저희들이 대통령의 진위를 아직까지 100%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폄훼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여야 국회의장님이나 원로들이 4월 퇴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다 퇴진을 하고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목표라면 4월 퇴진에 대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또 반대하는 대로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뭐 시간도 오래 가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 야당에서는 2일, 9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9일까지라도 9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9일 날 투표를 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한번 4월 퇴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유능하게 이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4월 퇴진 얘기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의총이 있었죠. 예. 거기 정진석 원내대표가 4월 퇴진에 6월 대선 이 얘기 하셨던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4월 달에까지 이제 이렇게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4월 달에 하야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예. 저희 오늘 뭐 아침에 비상시국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대통령의 어떤 퇴진의 어떤 일자를 못 박으면 예. 그래도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4월은 왜 4월이냐. 어쨌든 대한민국 원로들, 여야의 원로들이 모여서 4월이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야당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자.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막 말씀드렸지만 국정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의제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현실적으로 오늘 야 3당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인 논쟁입니다. 사실은 이미 하지 않겠다고 했고 사실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단축에 인한 법적인 절차라는 건 지금 탄핵과 개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정치 집단 그리고 의원 개개인마다 다 다르는 정부 구상에 있어서도 다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개헌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치 체제만 문제만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 구조 틀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서부터 각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정치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개헌 논의는 진짜로 이 불붙은 촛불 민심을 끄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예, 안 될 뿐만 아니라요. 예. 그래서 지금 그 4월 퇴진과 조기 대선이라는 논의 자체가 저는 볼 때 이거는 별로 불필요한 논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퇴진이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의미하는 건지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당에서는 그럼 4월 퇴진이라는 어떤 이 새누리당 쪽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일단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부분,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질서 있는 퇴진의 모든 어떤 과정이나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거기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을 위한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이 돼야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기에는 질서 있는 퇴진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러면 만약에 4월 퇴진을 하고 그때까지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중지시키고 그 국회가 지명하는 책임 총리가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세 차례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속 사실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태블릿 PC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도 단순히 최순실 씨한테 그 어떤 연설문에 어떤 조언 정도만 받았다고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검찰 수사까지 똑바로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데 또 안 받고 요번에는 또 사리와 사욕을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정치적인 일정을 제시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그 정치적인 혼란이나 책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정치권이 정말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 야삼당이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의 이 부분은 막기 어렵다. 그리고 막을 명분도 없다. 제가 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고 또 이 탄핵이라는 부분도 사실 비박계가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만 가지고는 의결 정족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의 힘으로 탄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의 힘으로 탄핵을 시키는 게 더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작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개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개헌이든 아니든 퇴진하겠다.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퇴진하겠다. 정치적 합의도 수용하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은 어떤 그런 퇴진 문제에 대해서 협상자도 거부하느냐. 이것이 뭐 꼼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일정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대선을 관리할 총리가 정말 대통령께서 이소수태를 하고 우리 3당이 합의한 분을 정말 우리 국민들도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을 국무총리로 추대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전제가 있다면 이 논의도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탄핵도 대통령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대화로 우리 국회가 유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3당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 그렇다고 이거 무한정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시간을 끌고 또 시간을 끌게 아니고 그래서 9일까지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2일 9일이잖아요. 2일은 너무 빠르고 9일 야당이 제시하는 9일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면 대통령에서 못 받아들이면 탄핵으로 가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정치 결정으로 제시를 하고 이 로드맵 따라서 총리 지명하고 그 총리가 아주 공정하게 대선 관리하고 4월달 퇴진하고 6월달 대선으로 마무리 지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가장 질서 있는 어떤 우리 국정 수습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를 굳이 야당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냐는 생각은 저희는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그 이태규 의원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장 의원께서는 이거를 대통령이 퇴진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정을 끌자는 게 아니고 예. 시한을 정해놓고 사실 시한을 정한다는 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상이 약해지는 겁니다. 야당은 무조건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 협상을 안 들어오게 되면 예. 9일날 탄핵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유능하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9일 전까지 투표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공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4월 퇴진, 6월 대선 그리고 우리 3당이 추천하는 국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분을 공정한 총리를 임명해서 그 총리를 통해서 대선을 관리하게끔 하는 요것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바로 표결 들어가면 됩니다. 대통령이 받으면 그 로드맵 가면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인데요.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벌써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또 대통령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또 시간 끌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다 합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겠다. 그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지금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내적으로 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우리는 이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인데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여야가 일주일 동안 뭐 의논을 해가지고 좋아 4월 퇴진 할래라고 청와대에다 얘기하면 받을 것 같다는 얘기세요? 지금은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도 그것을 강제할 법은 정말 없습니다. 9일날 표결하자고요. 탄핵 표결하자고요. 비상시국회라는 안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4월 퇴진하겠다고 하면 네. 9일날 표결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4월 퇴진하겠다면 그 로드맵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그 법적으로 대통령의 강제력은 없죠. 법적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죠. 강제력이 없는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집단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자고요. 우리 촛불을 믿자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3당이 합의된 로드맵 일정을 그 어느 기간에 나 파기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건 민중봉진합니다. 대통령을 바라겠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을 믿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지성을 믿고 우리 3당의 합의를 믿고 또 탄핵을 하겠다는 저희들을 믿으면 이건 충분히 협상 가능한 일이다. 협상을 마치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저는 그것은 야당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수습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128석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까지도 가겠다. 그걸 담보하되 다만 머리를 맞대서 정말 질서 있게끔 이 국정을 수습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무슨 꼼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면 네. 꼼수라기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야 3당은 어쨌든 현재 탄핵 기조를 유지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을 추진다 이런 입장에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입장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고 저는 장 의원님 말씀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그 한시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걸 추진하자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야당도 그 부분을 검토할 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광화문 촛불 민심에 담긴 국민의힘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 부분이 있고 또 이 여야가 합의한 이 정치적인 이 합의한 내용을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합의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 이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즉각적으로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현재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게 된다면 그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국정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총리가 들어가서 여기 그 정부를 다 바꿔야 되는 일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래야 새로운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도 원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여당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박계죠. 비박계 스스로 저는 야당한테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야당의 의견을 일단 저기 좀 받아서 타협하는 방법을 저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적어도 9일날 저희가 탄핵을 추진한다면 7일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만요. 우리 비상시국회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모여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무조건 개헌 논의를 물꼬를 터가지고 하세월 보내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퇴진을 못 박자. 두 번째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 단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일정을 거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서로의 신뢰관계에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치 이런 부분만 합의가 된다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탄핵이 되고 제가 나면 조금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그것보다는 예. 청와대에서 오늘 정치적인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청와대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정치적인 결정도 따르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탄핵 말고 가급적 정치적인 합의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 야 3당 대표들이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틀 내일 모레에 네. 이제 가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이태규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9일까지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이제 9일날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되거든요. 그런가요? 글쎄 저희 당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2일날 만약에 탄핵안을 투표를 하실 것 같으면 저희 비박계도 참여 못합니다. 그거는 야당이 지금 비박계의 힘을 얻지 않으면 탄핵 가결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탄핵 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빨리 보여줄 수가 중요한 없고요. 말씀하신 것 잠깐만요. 같은데. 그다음에
9일 날 부분은 7일 날 탄핵 발의를 하십시오. 72시간 내에 탄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72시간 내에 발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8, 9일 10시면 10시, 2시면 2시에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비박계 전체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황영철 간사가 브리핑을 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제가 아니 모으신 비박계의 거예요? 대표는 아니지만 저희- 저희 모임의 간사가 집약된 의견을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하고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탄핵을 의결하려면 그 키는 비박계가 갖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네. 비박계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탄핵을 그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일날 만약에 비박계가 뭐 친박은 당연히 안 들어올 것이고 비박계가 2일날 표결에 불참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부결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9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비박계 지금 장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비박계의 입장은 오늘 황 의원님이 발표하셨을 때는 어떻게 발표를 하셨냐면 일단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벌써 여야 3당이 오늘 대표가 모여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군요. 탄핵 그럼- 투표를 들어가야 되는 그럼 상황입니다. 2일날 네,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예. 지금 예. 아니 근데 네.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정치 일정이 갑자기 무너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정치 좀 유능하게 하자고요. 2일날 탄핵 발의하면 뭐합니까? 저희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간에 퇴진을 전제로 지금 정치 일정 합의에 좀 따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머리 한번 맞대지 않고 대화 한번 나누지도 않고 야당이 주장하는 2일날 바로 탄핵을 저희는 못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2일날 탄핵을 발의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뭐 통과시키지 않아서 정말 여야가 이제 완전 끝없는 대치 정부 끝없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해안을 발휘하셔서 9일날로 연기한다.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 9일날로 시한을 못 박는 거는요. 여야 간의 협상력이 저희가 거의 협상이 없을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9일 날 야당의 해도- 지성을 믿고 야당이 정말 마지막 순간이 머리를 맞대줄 것이다. 합리적으로 해줄 것이다 믿고 가는 건데 어디 야당에는 이렇게까지 정확한 일정과 정확한 결정을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못 믿냐고요. 그런데 그동안 진짜 그동안 지금 얘기하면 정말 그러지 말자고. 그동안 얘기하지 말자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라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정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정현 대표 체제, 이정현 대표가 여태까지 해온 행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림막 역할하는 그 역할만 사실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그리고 지금 협상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대통령이 어제 정확한 그 워딩이요. 한마디에 대통령이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진퇴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 근데 진퇴라는 건요. 그 표현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기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안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또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법 절차는 탄핵과 개헌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임기. 그래서 어제 사실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하게 그 발언 어딩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실제로는 조기 퇴진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조기 퇴진이면 어쨌든 이제 잦은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 이제 아까도 네. 말씀해 그런 건데 저는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야 뭐 이런 거 가르는 거 이렇게 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저는 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제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들께 계속해서 광화문으로 나오실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이 수습을 하고 정리를 빨리 해서 국민들도 생업으로 돌아가고 정치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당에 돌아가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이 여야가 어쨌든 정치라는 건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이 잘 안 되면은 9일날 탄핵에 동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연히 아마 친박계 의원들께서는 그 표결 현장에 안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비박계 의원들은 거기 남아서 그리고 가결이 되면 누가 가결이 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실 이런 것이 다 결의가 돼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저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엄중한 시점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과 양식에 따라서 탄핵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 대부분의 우리 그 비박의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꾸만 우리 백혜현 의원님께서 이정현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저희요 사실은 당 지도부 이정현 대표 지도부가 거국 내각과 대통령 이선 후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4선 이상의 최고 중진 회의를 하는 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김병준 총리 임명을 발표를 해버린 그런 참혹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정현 대표를 인정 못한다 그러고 비상시국회의를 만든 겁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언제까지 시하느냐? 이정현 대표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퇴. 그때까지 비상시국회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는 접어들 필요가 있다. 자.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면 예.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헤쳐나갈 수 있다. 말씀이 반복되니까 말씀이 반복되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일까지 시간을 달라. 그리고 최대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논의가 잘 안 되면 탄핵한다. 탄핵하고 찬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장 의원님 의견인데 지금 사실 이제 이 정진석 대표가 또 키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원내 사정이고 예. 원내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는 게 우리 대표는 정진석 대표니까 어쨌든 대표 뭐 그게 합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9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면 야3당 대표들이 오늘 뭐 강하게 일단 던져놨지만 뭐 협상을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모레 그 탄핵 표결하는 거는 지금 아예 안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니까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9일 날 부결될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시나요? 근데 그 부분은 예.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의 예. 가부를 제가 알겠습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그거 되게 궁금해할 텐데. 아니 어쨌든 예. 그거는 제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결의된 내용은 시한을 갖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지금 개헌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개헌 얘기 뭐 나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임기 단축이다 그러면은 어제 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일정을 뭐 제시해라. 그러면 자기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임기 단축은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하야하면은 상관없지만 그럼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개헌이라는 네.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만약에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을 한다. 예.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취지하고 정면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라는 부분은 탄핵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서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분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개헌을 한다. 이거는 제가 할 때는 현재 그 개헌을 요구하고 많은 분들의 뜻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과연 박근혜 개인의 퇴진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이 되는 사실 구체제와 구질서를 동반해서 다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그거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개헌이라는 동력이 필요하고 개헌이라는 고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구조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기본권의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많은 부분의 어떤 그 경제사회적인 불평등 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 정지에 담아서 어쨌든 사회 통합이나 노사 갈등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번에 좀 담아낼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만든다는 쪽에서 개헌 논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환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이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는 부분은 저는 개헌의 원래 추구하는 취지와 안 맞는다. 이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반대합니다.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되지만 네.
이제 탄핵 가결이든 아니면 4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 체제를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아니면 임기 문제와 개헌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일단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거치 문제 빨리 정리를 끝내놓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엔 토론이 저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개헌이라는 것도 그 토론 의제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어떠세요?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국정수습 문제는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전제로, 개헌을 고리로 탄핵을 뭐 중지시키고 뭐 임기를 단축시키고 또는 또 뭐 향후 정치 일정에 반영을 하고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정수습은 간명하게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고 언제 우리가 국정수습에서 갈 것이라는 부분이고 한 다른 트랙에서 개헌 특위는 빨리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우리가 개헌은 개헌대로 다른 트랙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어떤 체제의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뭐 3당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의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비박계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정말로 현명한 국민들의 덕분입니다. 진짜 촛불 민심으로 대변하는 국민들께서 진짜 국회도 이 상황까지 끌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문제를 놓고서도 정치권의 이해 득실이나 그런 것에 따른 타협안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요구와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시고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난 집에 기름 그렇죠. 부채질하는 격의 그런 담화였다는 겁니다. 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성나계세요.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퇴진 행동 측도 결국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정치적인 합의라는 미명하에 탄핵을 미루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이것에서 다시 한번 좀 비박계 의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비박계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촛불 민심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사실상 저희 국회가 이렇게 막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참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전국은 촛불과 언론이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무력감을 느끼고 다만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촛불의 이 민심을 헌법적 태도로 국회에서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가 오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테러의 길이 열렸으니까 수습을 위한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하시는데 비박계가 선명하지 못해서 뭐 끌려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의 보수층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이 어딘가 하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다시 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두 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세 개 2일 가결 얘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9일 날 어찌 됐든 간에 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탄핵이 가결되느냐 아니면 여야가 극적으로 뭘 합의를 하고 청와대가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설사 합의를 해서 퇴진 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두 그죠? 가지만 존재할 수 네, 있죠. 현재는 네, 그 나머지는 없는 거죠. 없죠. 만약에 네. 지금 없죠. 네, 장 탄핵과 의원님이 정치적 그 합의. 두 네. 가지만이 명쾌하게 그렇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장 있다고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박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자신 있게 말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9일 저는- 부결의 가능성은 빼고 아니,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저는 좀 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는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 저는요. 있는 지금, 거죠. 지금 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부결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야당이 9일까지 기다려줬는데 그리고 거기서
새누리당 때문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 합리적으로 좀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9일날 부결이 안 된다는 확신만 있고 부결이 될 경우에 그 모든 부담은 새누리당이 지게 된다는 근데 그런 전망이 나오면은 9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아니요. 수도 그럴 수밖에 있는데 없는 상황이죠. 9일 예, 예. 정치는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현실이고 9일날 가결이 안 되는데 2일날 되겠습니까? 2일날은 아예 비박이 들어오질 않을 텐데 그러면 의결 자체가 안 되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발의를 해도. 그 목표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정성 있는 안을 가지고 아까 이제 야3당 합의된 안이 있습니다. 이제 여당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당안에 저는 진정성이 있으면 대화가 된다고 보고 그것이 진정성이 없으면 없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대로 시간을 벌고 국민을 어떻게 좀 돌려볼까 이런 수가 보인다면 저는 여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바로 비박계 의원들께서도 바로 9일날 탄핵 추진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핵 가결의 가능성이 9일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일은 9일이 더 불가능한 높다. 거고요. 불가능한 네, 2일은 거고. 불가능하고. 9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비상시국회 만들어지면서 실무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현재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탄핵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 가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과 또 생각과 철을 가지고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9일 날 탄핵 가결이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9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야당 대표들이 전 국민 앞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은 없다. 탄핵으로 가겠다. 물론 입장이 일주일 좀 동안 민주당하고 네. 국민의당 좀 틀리지 않아요, 지금? 야3당이 그렇게 합의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가 물론이죠.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뭔가 말씀드렸지만 대화가 정말 없을 수는 야당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당이 토론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안을 사실 그 새누리당이 제시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걸 제시를 못하고 예, 예. 그 제시를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 그대로 예,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정치 도의적인 어떤 자기 책임 활동 수반하는 부분을 9일날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1차 책임은 친박계이고요. 2차 책임은 비박계.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친박 비박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그러면 오늘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이 새누리당이 비박계가 제시할 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오늘 정진석 대표도 큰 4월 거고. 퇴진, 6월 대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그거를 협상을 봅니다. 야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상황이 일주일 동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것도 이게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정치권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 명예 퇴진 이런 얘기 하지만 국민들은 무질서한 퇴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죠? 즉 국민들의 네. 뜻은 불명예 퇴진. 근데 네. 빨리 내려오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당장 지금 오늘 뭐 국민들은 시원하시겠죠. 네. 오늘 대통령께서 하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전당대회하고 또 후보 가리고 후보 검증하고 자신 있으세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검증 안 된 대통령을 또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자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하야한다고 속은 시원하시겠지만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까? 저는 2개월 안에. 저도 사실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들에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촛불 민심으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을 믿자. 국민들을 믿자. 지금 그 100만이 모이고도 연행자 하나 없는 평화 시위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2개월 안에 치른다고 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정치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좀 생각이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국민들께서
그 박근혜 최순실 이 부정비리 게이트 문제, 그다음에 정유라의 문제, 또 그 주변 인사들의 어떤 국정농단과 어떤 그 부정부패, 갑질, 갖은 나쁜 짓 뭐 이런 거에서 분개해서 나오셨잖아요. 예? 나오셨지만 그 뒷배경에는 본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단함들이 묻어나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 분노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아까 우리가 평화 집회, 질서 있는 집회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야, 우리가 힘들어서 여기 나왔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같이 어깨를 같이 하고 촛불을 같이 들면서 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도 저는 갖고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든 이게 정치적이든 어떤 큰 결과물로 남아갖고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역사의 어떤 진보를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정말 집회가 끝나면 이제 깃발만 나부낀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저는 엄청난 비판과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즉각 퇴진했을 적에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후보 검증이나 준비할 시간도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보궐선거나 이런 걸 재선거를 통해서 된 그 공직자는 바로 당선된 날이 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그게 대통령 선거에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당선이 돼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거기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뭐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선거를 못 치른다. 아니, 이거는 물론 좀- 그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그거는- 말씀의 뉘앙스가 네. 인수위원회 네. 때문이 아니고 네. 준비하고 검증하고 후보를 선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어쨌든 아니, 저도요. 헌법이 정한 게 60일인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 100만 촛불에 끝난 우리의 민심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 예.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반듯하지 못하다. 이거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고 새싹 돋게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민심을 잘 제도권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완전히 도려내는 작업,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 출범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 상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자,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그래서 가결됐을 경우에 이제 원래 그게 국민의당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의당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질서 있는 퇴진 즉 다시 말해서 뭐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조기 대선 이후에 60일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뭐 여야가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그렇죠. 합의가 되면 네. 4월 퇴진하고 이제 60일 벌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어차피 최소 5개월은 버는 대선을 거예요. 거쳐야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뭐 인수위원회 꾸리고 할 시간은 없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7개월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를 꾸릴 시간은 없지만 예. 그 전에 검증되고 또 필터링되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그 전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동안에 거죠. 각 당의 당에서. 경선도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면 근데 물리- 사실은 이 검증이라는 그거 좀 작업이 복잡한데요. 아니, 근데 되게. 예. 물리적인 이게, 예. 대선 준비나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왜 그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이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본인이 또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지금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이 부분은 과거의 구체제와 구체적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껍데기가 없어지면 거기에 속에 있는 속의 본질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없어지고 본질 그 어쨌든 모순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잘못된 난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그대로 들어간다. 그럼 차기에 어떤 분이 정부를 꾸리더라도 그 모순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하고 장 의원께서는 결국은 개헌 논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개헌도 의제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체제와 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개헌이죠, 뭐.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리네요. 네. 저는 제가 뭐 이제- 개헌에 네. 좋다 나쁘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은 좀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네. 들어가면 네. 굉장히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말씀해 주세요. 부분이 이제 생기거든요. 예. 각 이제 대선 주자별로 입장이 틀리고 여러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습은 간명하고 간결하게 하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결할 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다만 12월 달에 개헌 특위를 띄워서 개헌을 최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리는 네. 아니고. 네, 개헌 얘기 다시 나왔습니다. 아니, 개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검증 문제와 뭐 불확실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 나서 말씀드리는데 검증 작업이라는 건 사실 지금의 대선 주자 후보군들이 이미 검증 작업을 거의 거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검증 작업이라는 것은 거칠 뭐 60일이면 60일 뭐 충분하다고 이미 다 한 번씩 출마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검증 작업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아니다. 얼만큼 심도 있게 되느냐의 문제고 지금 국민들의 이런 정치적인 열기가 이런 뜨거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검증 작업이 저는 더 명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가도내각인이 이미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불확실한 상황을 더 가중시키고 국가적으로도 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뜨거운 민심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준으로 인해서 빨리 오히려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개헌으로 갈수록 정치적 계산이 진짜 들어갑니다. 계산이 들어가고 더 결국 혼돈의 시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 약속 자체도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개헌 얘기 지금 할 필요 없다. 60일 이내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백 의원님. 그죠? 박근혜 대통령 정치 18년 하셨어요. 검증됐나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대권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요. 1월 2일 날 반기문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 유엔 총장이 오셔서 뭐 1월 1일 대선 날 출마한다는 오겠다고 거 뭐 아닙니까? 그분 얘기했어요. 검증해봐야죠. 네. 그분 지금 지지율 1, 2위 다툽니다. 하실 겁니까? 18년간 우리가 겪어봤던 박근혜 대통령 검증 못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미 검증 다 된 사람끼리 싸움인데 괜찮다? 아니, 그거는 그러면은 인기 투표하자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을 더 많이 줬다고 해서 그 검증 작업이 그럼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요. 자꾸만 그거는. 개헌 가지고 고리를 건지 않았는데 개헌을 고리로 무슨 뭐 전국을 늦추겠다는 말씀하시는 건 그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해가지고 6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고 6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쳤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걸러낼 수 있었겠냐? 그 문제는 제가 볼 아니에요.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요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그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또 다시 이런 불행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정말 국민들 수준과 너무 동떨어지는 이런 대통령을 저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선거제도나 검증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절대 물러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나중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파면을 시키던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던 간에 일정분의 기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 있죠.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정치권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박근혜 이런 이후에 말씀을 뭘 할 드리는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는 새롭게 겁니다. 할 것인가 이 얘기죠. 네. 예. 백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개헌을 어떻게 바라보니 그래서 개헌이라는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문제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 모든 것을 총체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개헌 그 특의 근데 언제 하느냐? 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고. 네. 일단 대선 치르고 그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개헌을 그렇습니다. 추진한다. 사실 저도 추진한다. 뭐 굉장히 이런 얘기인가요? 안타까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가지고 개헌의 물꼬를 텄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냥 자신의 임기를 채웠다면 정말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중간에 자초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통해서 사실은 또 다른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나와도 되느냐에 대한 저도 의문이 있고 저도 개헌론자예요. 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뭐 개헌 가지고 시기 늦추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사실은 개헌을 고리로 하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개헌 얘기 이제 또 요 정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오늘 뭐 많이 나눌 얘기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말이 개헌으로 좀 흘러갔어요. 네. 자,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 뭐 아니면 국민들이 아주 납득할 만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 뭐 3월이든 4월이든.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뭐 모든 게 결정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그 황교안 총리랑 뭐 내각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뭐 첫째는 이제 정치 일정이겠죠. 이제 그 4월달에 이제 사퇴하고 6월달 대선하고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좋은 국무총리를 추천해서 그분이 어떤 공정하게 대선을 이끌어 나간까지 패키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만들면 청와대는 뭐 받는 걸로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것도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서 있는 퇴진의 전제 조건은 이제 탄핵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도 바꾸고 탄핵도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하게 돼서 가결을 시키면 황교안 그 직무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피하게 그냥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걸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 그럼 헌법에 의해서 총리가 그렇죠. 그 법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하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말 아주 저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그 새로운 총리를 하고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 퇴진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퇴진 정치 일정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걸 추진할 거냐.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다음 주에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을 봐야 된다 이거죠. 예, 동의하세요? 아니, 이미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물 건너갔다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이다. 어쨌든 일주일이 더 지나도 탄핵밖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봐도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명쾌한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은 조금 이렇게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논의해볼 일주일 정도 논의해보자. 탄핵을 좋은, 추진하는 그 대원칙하에서 예. 예, 대화의 공간이 있으면 그거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탄핵하지 말고 새누리당 비박하고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기 퇴진으로 일정을 제시하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네.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진짜 그러면 민주당은요 2일날 지금 발의하시겠다 그러면 2일날 투표하시겠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지 이제 말. 그 국민의당의 동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안 들어갈 건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2일날 얘기는 그건 그만하고 아니, 정치적으로. 장 의원님 개인 의견이죠. 왜 개인 의견입니까? 정치는 생물이에요. 잠깐만 이게 제가 정리할 게 볼 때는. 뭐냐면 예. 국민의당이 만약에 받는 안인데 민주당 못 받는다. 예. 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죠. 이거는 제가 일단 말씀에 그렇죠.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국민의당이 받을 아니면은요.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못 받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예, 국민의당이 받을 정도 아니면 예. 국민들이 박수치는 아닐 겁니다. 아, 오히려 그건 민주당이나 그렇다. 정의당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안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받는 거죠. 국민의당이 절대 광화문의 촛불 민심을 거기에 어긋나 가지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선도적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서 싸워왔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이 조금 하는 부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어떤 국민 다수의 절대 네. 다수의 아마 의견을 받는 그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을 국민의당은 선택하고 예. 그 길을 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세 분 제가 한 마디씩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도 새누리당이 이제 역사적으로 소명을 그냥 다 한 거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뭐 더 이상 신뢰를 받기는 불가능한 정당이 아니냐라는 참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민의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고 그나마 지금 우리 보수 세력들이 기댈 데가 없는데 다시 재창당해서 그나마 우리 보수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완전히 해산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함께 좋은 분위기를 수혈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조그만 집이라도 초가집이라도 지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릴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민주당 백 의원님. 오늘 그 친박계 의원님들 두 분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또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는데 지금 홍모 의원님께서 탄핵 일정 어그러져 약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하셨고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네, 김모 의원님께서 촛불 집회가 종북 좌파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국민들의 정말 분노를 신뢰를 하나도 얻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님들 뭐 안 그러시기를 바라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친박계와 좀 선을 가르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 대부분 안 그러세요. 예, 국민의당 이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하루 빨리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그 합의된 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부분이 빨리 안 된다면 빨리 탄핵을 추진해서 가결시켜서 사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광화문의 민심을 정치권이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그 분들의 어떤 그 분노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서 역사가 또 한번 진보하고 발전할 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속에서 민생 문제도 놓치지 말자.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사실 많은 토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아마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예, 그리고 뭐 각 당들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결국 뭐 2일이냐 9일이냐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9일로 갈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논란, 토론 그리고 또 뭐 촛불들 그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장 의원님께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 도중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토론을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제가 있지만 먼저 각오하시죠. 아니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담화가 아니라 담화다.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담결린 뒷목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로바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미적되면 또 국민들이 주말마다 이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길바닥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긴급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발 국민들이 이제는 주말에 좀 쉬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